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 드릴 말씀은 나는 왜 수술을 안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왜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술은 당연히 누구나 안 받고 싶어 하죠. 몸에 칼을 댄다는 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허리에 칼을 대면 안 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많이 듣죠. 그래서 당연히 안 받고 싶었고 수술해서 잘 안 된 케이스들도 인터넷 검색해서 많이 봐서 나는 무조건 수술을 받지 않고 운동을 통해서 극복을 하겠다. 이래서 재활의학과를 열심히 다니고 그 와중에 헬스장에서 PT도 받으면서 운동을 나름 많이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수술을 결심하게 된 건 당연히 엄청 아프고 안 나으니까 그게 1번인데 그런 와중에 진지하게 그러면 수술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냐면 어 계속 이렇게 열심히 저는 이제 해부학 용어까지 공부하고 어떤 질병이 있고 이런 것까지 저 같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저는 거의 가장 가장 최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도수치료사분이 어떤 운동을 가르쳐 주면 또 어떤 조직이 어떤 기능이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도수치료를 받는데 이제 얘기를 들었죠. 선생님 지금 앞 통증은 어디가 어떠고 저쩌고 해서 지금 통증이 유발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소 같으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텐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우리나라에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다들 힘들게 일할 텐데 그 사람들은 뭐 다 정상인가? 근육 어디가 언밸런스하고 뭉쳐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대부분이 어느 정도 그럴 텐데 왜 나만 이렇게 심각하게 아파야 되는가? 왜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의자에 앉지 못하고 하루에 서서 일하는 게 2시간을 넘어갈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 도수치료사분의 진단은 근본적인 진단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게 남은 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받아본 치료들을 종합해 보면 정말 수술하기 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더라고요. 주사 치료도 해봤고, 약물 치료, 먹는 약물부터 주사 치료, 그리고 보존적 치료로서 뭐 도수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거.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걸 다 했더라고요. 그걸 심지어 뭐 사람마다 다른데 뭐 2개월 해야 된다, 3개월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8개월을 했죠. 8개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 그럼 정말 내게 남은 옵션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옵션은 수술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수술도 종류가 많은데 뭘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사실 최소 침습술 그러니까 뭐 라미넥토미, 뭐 디섹토미, 뭐 이름은 뭐가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런 최소 침습술들은 중에 하나는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결국 남은 건 척추 유합술과 인공 디스크 치환술밖에 남은 게 없는데 이게 어떤 수술일까라고 먼저 구글에서 우리말로 검색을 했더니 당연히 광고만 나와서 별로 읽을 게 없더라고요. 뭐 읽어봤지만 당연히 머릿속에 남는 게 없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수술인지 모르겠고 물론 이제 니까짓 게 뭔데 그런 거 설명 듣는다고 너한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라고 하시겠지만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적어도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차츰차츰 영어로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수술이구나 약간 알게 된 뒤에는 유튜브에서 해당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한글로 검색하면 광고만 나오고 영어로 검색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실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고 꽤 많은
수술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병원의 광고가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올린 영상들이 꽤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게 어, 인공 디스크 치환술 영상의 대부분은 광고 영상이고, 사람이 올린 영상은 제가 찾은 것 중에 3개 중에 2개는 엄청 큰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한 명은 잘 됐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척추 유압술은 하고도 잘 안 됐다라는 영상도 있고, 하고 정말 좋다라는 영상도 있는데, 잘 됐다는 영상이 되게 좀 많았어요. 음, 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더 최신 수술에다가 어, 척추를 붙여서 운동 운동 기능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게 더 쉽게 말하면 쌈박한 수술이라서 받고 싶다 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lifeafteradr.com 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이게 ADR이 인공 디스크 치환술의 줄임말이거든요. Artificial Disc Replacement에서 ADR 이러는데, 그걸 받은 미국의 간호사분이 자기가 겪은 모든 걸, 자기가 어떻게 아팠고 어떻게 수술을 결정했고 수술 후에 어떤 걸 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다, 이런 걸 다 기록해서 올려놓은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다가 왜 이 사람은 ADR을 선택했을까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서 그걸 굉장히 전문적으로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다 달아둬서 마치 논문처럼 돼 있었는데, 그 글을 읽고 그래 어떤 레퍼런스를 봤을까 해서 논문 목록 같은 걸 보다 보니까 한국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순천향대 이재철 교수님과 최성우 교수님이 공동 집필한 논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의 논문을 봤죠. 그럼 네가 도대체 일반인인데 의학 논문을 도대체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데, 좀 제대로 본 건 당연히 아니죠. 최대한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인트로덕션 또는 앱스트랙 부분이랑 컨클루전만 보면 내용은 다 알아요. 뭐 우리가 중간에 뭐 통계 자료나 이런 걸 굳이 우리가 뭐 연구할 것도 아닌데 볼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또 시간이 더 없다. 그럼 컨클루전만 보면 되는데, 그분의 논문이 이제 그 척추 유압술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게, 이분은 척추 수술에 관해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관심이 많으면 좀 더 나의 어떤 컨디션에 대해서 확실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이분을 찾아가게 됐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당장 이분께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진 않고, 일단 대학병원에 가서 먼저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병원들에서 의견을 받아보려고 뭐 여러 가지 병원들 알아봤죠.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서 진료를 받고, 2번의 진료를 받았는데 2번째 진료에서 스펙트 CT라는 영상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제 상태가 어떤지, 제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안 알아보고 이분께 받기로 했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ADR 대신에 왜 척추 유압술, 스파이널 퓨전, 줄여서 퓨전이라고 하는데 왜 퓨전을 받게 됐냐?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분은 ADR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ADR 자체가 아까 유튜브 영상에서도 별로 없었듯이 워낙 여론이 안 좋았어요. 잘 된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당연히 뭐 제가 선택할 권리도 선택할 어떤 그런 옵션도 없었고, 그리고 퓨전이 가장 더 안전한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